대통령의 날에서 휴장에서 돌아온 미국 증시는 소폭이지만 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감 시한을 굳이 3월 1일로 두어야 하는 것 아니라는 언급이 나오면서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유동성이 강조됐고 시장이 탄력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무역 협상 데드라인인 3월 1일인 마감 시한의 연장을 시사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매직데이가 아니라는 의미, 즉 고정된 날짜가 아니라는 의미로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올해 들어 20% 넘게 오른 국제유가가 5거래일 연속 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WTI는 0.8% 올라 배럴당 54달러를 돌파했는데요. 오펙 플러스 등의 감산 이행에 힘입어 무서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최근 중국 자동차 부진 등 수요 둔화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쿠로다 하루이코 일본은행 총재가 급격한 엔고로 경제와 물가에 영향을 받을 시 추가적인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추가적인 완화와 편익 비용을 신중하게 따져볼 것이라며 BOJ가 동원할 수 있는 완화 정책으로는 장단기 금리 인하, 자산 매입 확대, 통화량 공급 확대 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시황의 원조 머니투데이 글로벌랩 오늘도 생방송으로 힘차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고 종목 관련해서 그리고 해외 이슈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요. 아래 나오는 전화번호로 문자를 주시면 저희 베테랑 전문가들 그리고 연구원들이 항시 답변을 드리고 있고요. 이 부분 참고로 이용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인터넷을 통해서 MTN 글로벌랩, 머니투데이 글로벌랩을 치셔도 다양하고 유익한 컨텐츠들을 많이 만나보실 수 있고 또 Q&A 섹션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이 창구를 이용해 보셔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뉴욕 증시 오늘 소폭이지만 결국은 상승권에서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뉴욕 증시가 오른 데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협상에 대한 마감 시한을 굳이 3월 1일이 아니어도 된다. 매직데이가 아니다. 즉 마감 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라는 언급을 시사를 하면서 증시가 또 탄력을 받는 미중 무역 협상에 한 번 더 탄력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월마트의 실적이 발표되면서 여기서도 또 탄력을 받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우존스가 0.6% 그리고 S&P 지수는 0.1%가량 플러스권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특징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마라톤 페이턴트 그룹입니다. 페이턴트라는 이름에서도 바로 찾아볼 수 있듯이 지적재산권 소유자로부터 지적재산권을 매입해서 그리고 관리하는 특허 관리 전문 기업입니다. 몇 주 전에도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2016년에 애플 시리 관련해서 특허 소송을 했었고 여기서 승소하면서 엄청난 천문학적인 합의금을 받았던 회사기도 한데요. 작년에 또 비트코인 채굴을 시작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급등했던 종목이기도 하죠. 오늘 36%가량 오르면서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 비트코인 관련해서 또 하나 급등주가 있었습니다. 바로 라이엇 블록체인이라는 회사입니다. 원래는 이 바이옵틱스라는 바이오 회사였는데 이런 이름을 버리고 블록체인 산업으로 업종을 변경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상승을 하기는 했지만 미국 증권위에서 소환 조사 앞두고 있고요. 또 집단 소송도 앞두고 있다는 점, 악재가 좀 있다는 종목이라는 점 참고를 해보셔야겠고요. 라이엇 블록체인 그리고 마라톤 페이턴트 그룹이 34%에서 36%까지 올랐습니다. 바이오 블래스트 제약이라는 회사도 올랐는데요. 희귀 유전 질환 대상으로 치료법을 임상 중인 바이오 제약사입니다. 오늘도 31%가량 오르면서 종가 기준으로 1달러 51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생각하는 우리나라 주가지수 적정 벤치마크 MSCI 한국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상승 분이랑 비슷하게 올랐는데요. 0.4%가량 오르면서 63달러 65센트에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FTSE 한국지수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TSE 한국지수도 0.5% 상승폭은 조금 더 컸습니다. 0.6%가량 오르면서 22달러 17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글로벌 마감 시황 어땠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전반적인 시장 상황 지금부터 저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하루 전에는 대통령의 날로 미국 증시가 휴장했기 때문에 조금 전 마감한 미국 주식시장이 이번 주 첫 거래일이었는데요. 지난주 가파른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을 장중 계속 소화하는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상승권에 올라서면서 오늘장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 미국 시장부터 출발해서 자세한 시장의 모습들 살펴보도록 하죠. 자, 수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가 0.03%, 나스닥이 0.19%, S&P 500 지수 0.15%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상승폭 자체는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주간 단위로 3대 지수가 2% 정도 상승한 데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을 계속 소화하는 과정 중에 오늘 이야기가 있었고 그리고 새로운 뉴스가 없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선방했다. 이러한 분석들 나오고 있는데요. 장 초반, 그러니까 오전장의 분위기는 좀 하락 쪽으로 기우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차익 실현 매물이 가장 큰 역할을 했고요. 하지만 낙관적인 시선은 계속해서 시장을 어느 정도의 하단을 지지해주는 모습이 뚜렷했는데요.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잘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오전장부터 묻어나왔습니다. 지금 워싱턴에서 차관급 회담 또 한 번 진행이 중이고 그리고 중국의 류호 부총리가 21일과 20일 워싱턴을 방문해서 이 고위급 회담이 또 한 번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소식 초반부터 영향을 미쳤고 자 그리고 지난주 후반 기억하시나요? 미국의 12월 소매 판매가 1.2% 감소하면서 소비가 미국 경제 근간인데 이 소비가 흔들리면서 경제에 대한 이 경기 성장 자체에 대한 우려가 컸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개장 전에 월마트의 실적이 4분기 실적 호조가 나오면서 이 소비 둔화에 대한 우려를 좀 걷어낼 수 있었다. 이 점 역시 호재성 재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중 고점 대비로는 살짝 밀리면서 마감이 됐는데 오늘 고점이 나왔던 부분에서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도 한번 살펴보시면요. 트럼프 대통령의 코멘트였습니다. 앞서 헤드라인에서도 만나보셨다시피 3월 1일 이 마법의 날이 아니다. 유동성 있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시사하면서 시장에 어느 정도 안도감을 제공했습니다. 자, 오늘 클리브랜드 여는 총재의 발언이 나오기도 했지만 이 여는 이슈는 크게 부각되진 않았고요. 무역 협상의 주요한 이슈로 그리고 소비 관련주들의 강세가 오늘장에 플러스를 이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우호적인 시장 분위기 살펴보셨습니다. 유럽으로 넘어가시죠. 역시 전반적으로 낙관적인 시선 자체는 깔려 있습니다만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 조금 더 추가적인 정보를 기다리고 움직이겠다. 이러한 방향성 탐색하자라는 시선이 조금 더 우세했습니다. 범유럽 지수가 하락권에서 마감한 가운데 대다수의 업종이 마이너스권에서 거래 마감이 됐고요. 프랑스와 영국 증시 역시 마이너스. 독일은 내부적으로 경제 지표가 선전하면서 강보합권 정도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10포인트 정도 큰 폭은 아니었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은행주들이 좀 약한 모습을 보였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HSBC의 지난해 실적이 나왔는데 상당히 실망스럽게 나왔습니다. 올해도 브렉시트 관련한 불확실성, 여기에다가 중국의 경기 둔화라는 이슈 때문에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번 주에 영국의 금융주들 일제히 실적을 발표합니다. 금융주의 추이 유럽 안에서 이번 주 주시해 보셔야겠죠. 호주세를 모인 유럽 주식시장이었습니다. 아시아로 가겠습니다. 자, 아시아 주식시장 일본 증시 장중 출렁거림이 크게 나왔습니다. 상승과 하락을 계속 오가는 모습이 나오다가 소폭이지만 오름세로 종가는 형성을 했는데요. 이슈 가운데서는 브로다 하루이코 총재가 엔고로 물가 영향받으면 추가 완화를 검토하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엔화가 약세를 보인 점 역시 좀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화권 증시시장 같은 경우는 좀 엇갈렸습니다. 일단 본토 증시와 같은 경우는 상승권에서 마감이 됐고 홍콩 증시는 하락 그리고 대만 증시도 소폭이지만 오름세였습니다.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의 변동폭이 가장 컸습니다. 오전 장중에는 1%가량 오름세를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차익 실현 매물 속에서 소폭이지만 상승, 거의 상승폭을 반납한 구간에서 마감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슈 가운데서는 중국이 광동과 홍콩, 마카오 이렇게 9개 지역을 연계한 중국판 실리콘밸리를 만들 것이다 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항만 관련주 그리고 부동산 개발주들이 이 본토 증시 안에서 랠리를 펼쳤다는 점이 특징적으로 꼽을 수가 있겠고요. 그러나 동일한 이슈의 홍콩 항생지수 안에서 부동산주들은 상대적으로 좀 약한 모습을 보였다는 점 차별화된 특징으로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혼주세를 마감한 중화권 증시 그리고 소폭 상승한 일본 증시 살펴보셨습니다. 자, 신흥국으로 가보시죠. 최근 인도, 베트남 증시 제가 계속 이 안에서 계속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베트남 주식시장의 상승 탄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올 들어 8%, 이번 달에만 6%가량 상승하면서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호재가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IPO가 여러 예정이 되어 있으면서 신규 자금에 대한 그 유입 기대감이 끌어올리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고 있고요. 지금 964선, 1월 말에는 800선이었는데 부쩍 올라오고
가까운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인도 증시와 같은 경우는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4월, 5월 총선도 앞두고 계속해서 불확실성에 불거지는 구간에 있는데요. 어제까지 9거래일 연속 하락권에서 거래 마감이 됐고 0.41%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또 다른 신흥국 남미로 가보겠습니다. 혼주세로 거래 마감한 가운데 브라질 주식시장 홀로 상승 0.97% 플러스였고요. 아르헨티나는 큰 폭의 조정 거의 3% 가깝게 흘러내리면서 이제 종가를 형성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수 흐름 쭉 보셨습니다. 자, 이제 환율부터 하나씩 보도록 할까요? 외환 시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주 내내 강세를 보였던 달러와의 가치는 오늘 새벽에는 다소 쉬어가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 0.28%, 96달러 선에 거래 마감 짓는 모습이었고요. 유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상승 곡선 그리고 있죠. 오늘 새벽에 WTI는 0.9% 올랐습니다. 다만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 다소 쉬어가면서 0.1% 소폭의 하락률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 보시죠. 자, 오늘 상품시장 가운데서 가장 눈에 띄는 방향성이 나온 쪽은 바로 금 가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7%나 오르면서 4개월 내 최고점 부근에서 거래 마감이 됐고요. 은과 구리같이 이렇게 다른 비철금속 시세도 강하게 부추됐습니다. 특히 구리 같은 경우 2.7% 오름세가 확인이 됐네요. 자, 지수 흐름부터 상품시장까지 저와 함께 쭉 살펴보셨습니다. 이제 월가에서 주목한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투자 의견이 제시됐을까요? 김희욱 소장과 오늘 함께 하시죠. 수요일 아침 글로벌랩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국 증시가 오늘 하락 출발을 했다가 바로 또 상승 전환하면서 결국 플러스권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자, 그만큼 이제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강세장 영역에 접어들었다고 하면서도 또 이제 사람들이 팔고 싶지도 사고 싶지도 않은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투심을 반영했던 시장이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오늘 투자 의견 변경된 세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XPO 로지스틱스. 사실 우리한테 해외 물류 업체 그러면 뭐 페덱스하고 UPS만 생각이 나는데 이 XPO도 세계 10위 랭크되어 있는 미국의 운송 물류 업체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인터내셔널도 하고요. XPO는 익스프레스 원의 약자로 회사 이름이 저렇게 정해졌습니다. 사실은 아마존이피케이션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요즘에는 아마존한테 좀 안 좋게 당한 걸 보고서 아마존드 당했다고 하는데 그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아마존이 이제 자체 물류 시스템하고 이제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어떤 지분을 가진 회사들과만 거래하는 이런 이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요즘에 통합 운송 사업 매출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고요. 목표 주가를 절해서 83달러에서 65달러로 한 25% 정도 깎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선트러스트는 매수 의견까지는 유지를 해줬는데 여기에 이제 붙어 있는 여러 가지 우려 섞인 전망을 봤을 때는 이게 XPO 로지스틱스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페덱스나 UPS도 아마존드 당할 공산이 있다. 이제 이렇게 월가에서 해석을 했습니다. 국내 매칭 종목으로는 CJ 대한통운하고 한진이 있는데 매칭 종목이긴 합니다만 여기 XPO 로지스틱스의 어떤 악재를 공유할 필요는 없고요. 오히려 우리 지금 택배비 인상으로 요즘에 화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매칭 종목들은 XPO하고는 다르게 주가는 역동조화에 기대를 해봐도 좋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아이로봇. 이게 또 영화 제목하고 마침 같아가지고 아이로봇 영화 보면은 막 로봇이 사람을 공격하고 사람을 대체할 만한 되게 뛰어난 이제 전지전능한 존재로까지 진화한다는 그게 이제 영화인데 실제 아이로봇은 뭐 그렇게는 아니고요. 느낌이 주는 아이로봇 하면 굉장히 최첨단 같지만 실제 만드는 제품은 인공지능 잔디깎기, 그다음에 진공청소기, 그다음에 바닥 물걸레질 가능한 청소기 이런 게 되겠는데 캐너코드 제뉴어티에서는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보유로 조금 내려잡았습니다. 이유는 목표 주가를 이미 달성했다는 거죠. 캐너코드 제뉴어티가 원래 115달러의 목표 주가를 제시했는데 이미 120달러가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목표 주가 1달러 깎으면서 매수의 의견도 이제는 보유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숏 인터레스트 레이트라고 하는데 이 공매도 잔고에 대한 이익률 이것도 이제는 거의 소진될 때가 왔다 이런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목표 달성을 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목표 주가를 조금 내리고 투자 의견을 하향하더라도 어쨌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죠. 국내에 LG전자 로봇 청소기 로보킹 코드 제로 R9 이런 거 이제 나오고 있는데 유진 로봇의 제품명은 아이클레버죠. 아이로봇의 경쟁 상품하고 비슷하지만 품질은 우리가 더 좋은 것으로 그런 평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종목은 펩시코가 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 블라인드 테스트라는 걸 제일 처음 도입한 회사가 바로 펩시입니다. 그만큼 코카콜라가 워낙에 이제 시장 지배력이 높지만 눈을 가리고 그야말로 이 미각과 그 맛 가지고 품질에만 충실하게 테스트했을 때 우리는 자신이 있다 뭐 이런 거거든요. 맥쿼리의 애널리스트 캐롤라인 레비는 펩시코의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아웃퍼폼으로 올려잡았고 목표가도 시원하게 상향했습니다. 신임 CEO가 우리가 마케팅 지출하고 설비 투자를 강화하면서 4에서 6% 정도 판매 신장률을 기록할 수 있겠다고 이제 자신감 있게 말한 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줬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펩시코의 어떤 브랜드 인지도 제고에 대해서 더 많은 투자를 한다고 하면 앞으로도 4에서 6%의 중간 정도 되는 5%대의 성장률을 이어갈 수 있다고 봤습니다. 사실은 요즘 뭐 소비 트렌드가요. 뭔가 좀 전통을 깨고 약간 마이너한테 좀 힘을 실어주고 좀 응원해주는 그런 좀 문화라고 할까요? 펩시도 그런 측면에서 수혜를 입을 수가 있죠. 나는 이렇게 브랜드에 목매는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좀 마이너 브랜드를 입고 뭐 장착하고 다니면서 내 자신의 값어치를 더 뽐내고 싶은 이런 식의 이제 어떤 소비 트렌드하고 맞아떨어질 수가 있다고 하고 요게 이제 또 우리나라하고도 연관이 깊어요. 국내 탄산음료 시장에 있어서는 롯데칠성하고 코카콜라 음료로 양분돼 있는데 코카콜라 음료사는 LG 생건이 90%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롯데칠성 같은 경우는 한국 펩시코 음료 라이센스 생산 중에 있기 때문에 매칭 종목으로 딱 맞아떨어지는 두 종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월가의 투자 의견 종목들 함께 살펴보셨습니다.